오늘 날씨 너무 좋죠? 네, 날씨가 좀 풀려서 이제 딱 네트워크하기 좋은 날씨다. 네, 많이 돌아다니시고 커피 한 잔씩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일단 뭐 제 소개를 하자면 혹시 저 처음 보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래도 다 뵀네요. 네, 간단히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원래 이렇게 국악 전공을 했었어요. 네, 국악 전공을 하고 처음 아시는 분들도 계셨네요. 네, 이렇게 무대에 서는 직업이었습니다. 뮤지컬 창극 배우였고 잠깐 강단에 교직에 잠깐 있기도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새벽 5시, 4시 막 일어나야 돼요. 전주예고를 나갔었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학교만 출근하면 자꾸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선생님은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이렇게 무대에 서는 직업을 택했어요. 이제 광주 시립예술단이니까 공무원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막내였죠. 제일 막내인데 제일 젊었어요. 그래서 주인공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요즘 현타라고 하죠. 정말 약간 괴리감이 드는 게 이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 20년, 30년 근무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호봉이 높으니까 월급이 많겠죠. 그분들은 2시간 공연하는데 딱 한마디예요. 들라하라. 저는 2시간 동안 계속 무대에서 막 뺑뺑이 돌리고 막 노래 부르는데 들라하라. 그러고 한 300만 원, 400만 원 가져가시는 거예요. 저는 초봉이 210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10년, 거의 20년 좀 넘었거든요. 지금 요새 이제 월급 받는 분 물어보니까 이제 230, 240 받고 있더라고요. 공무원이 굉장히 짭니다. 잘 오르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게 돼요. 쫄쫄이 타이즈를 입고 막 덤블링 뛰고 호랑이 탈을 쓰고 제가 정말 꿈에 그리던 직장이었어요. 내가 하는 일로 돈을 버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그 직장이 내 인생을 변화해 줄 것 같진 않았고 그래서 이제 다른 수입원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갓집을 하나 차리게 됐는데 이유가 뭘까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무대에서 노래하고 춤만 춰봤지 연기하고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자영업을 선택했죠. 왜? 이거는 진입장벽이 없잖아요. 누구나 자본만 있으면 차릴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영업을 자꾸 살펴보는데 만만치 않아요. 네, 이렇게 한번 볼게요. 치킨집 창업 비용이 치킨집이 가장 많죠. 치킨집 창업 비용이 1억 4천 정도 들어요. 그런데 상가 구매 비용 제외니까 권리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볼게요. 스타벅스 이거 꿈의 매장이죠. 저희 어머니 꼭 차려드리고 싶은데 접었어요. 왜요? 61억이에요. 창업 비용이 61억.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부동산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나 건물이 있지 않고서는 창업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저희 가게 상가 구매 비용 그러니까 권리금을 3억 주고 차린 거예요. 빚을 있는 빚 없는 빚 공무원 그때니까 공무원 대출 다 땡겨다가 자 그나마 자본금이 좀 덜한 무인 카페 요즘 많죠. 한 3,400만 원, 3,500만 원 정도 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상가 구매 비용이 제외예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자리가 좋은 곳에 들어가야겠죠. 사람들 많은데 그래서 들어갔어. 3억 주고 들어갔어. 그럼 결국 나한테 얼마 남아요? 9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남는 겁니다. 인생이 바뀔 수가 없어요. 고생은 고생만 하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 저는 자영업을 그래도 나름 잘 해왔어요. 왜? 괜찮은 자리였으니까 3억이란 돈을 주고 들어갔겠죠. 그런데 뭐가 왔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이런 팬데믹이 올 줄은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심지어 이 코로나의 어떤 그때 이제 발생했던 모든 일의 트래픽들이 지금 해소가 되지 않고 있죠.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밥 먹어요? 아니요, 집에서 시켜요. 배달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리고 이런 직장 빌딩들 근처에 있는 식당들이 이런 직장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밥을 사 먹고 뭔가 소비를 하면서 계속해서 생계를 이어나가는데 요즘은 어때요? 재택근무가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코로나 때. 옛날 같지 않아요. 돌아가지 않아요. 옛날로 돌아갈까요? 절대 안 돌아가요. 왜? 세상이 변해버렸어요. 이미. 자, 이거 잠깐 이제 작년 기사인데 자영업자 2살 때 20만 명 감소, 전체 550만 명. 그 중에 100만 원도 못 버는 사장님이 900만 명.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그 중에 경제 인구 4천만. 자, 그 중에 예를 들어 자영업자가 2천만이라고 한다면 2명 중에 1명은 100만 원도 못 버는 거예요, 월. 왜? 아까 앞에 보셨잖아요. 184만 원인데 대출 받아서 권리금 내고 나면 나한테 떨어지는 게 30만 원, 4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플랜 B를 자영업 선택했었고 어떻게 보면 저한테 이제 플랜 C가 필요했던 거예요. 직장 다녔고 가게도 하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직업을 선택하게 된 게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인데요. 자, 요즘 이제 기사 보시면 하버드예요. 하버드에서 앞으로 6개월의 직업을 갖게 된다고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게 보시면 우리는 학교에 졸업장을 주고 성적을 인증하는 기능밖에 없다. 우리나라 교육 현실인 거예요. 뭔가 자라나는 우리 새싹들을 사회에 나가서 어떤 사회 일원이 되고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가이드를 해주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지금은 그냥 인증서만 발급해주는 기관이 돼버렸다는 거야. 그럼 막상 걔들은 나가서 뭘 해요? 자격증만 가지고는 할 게 없어. 부딪혀야 돼.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다 어때요? 다 자빠져 있죠. 캥거루족이라고 하죠. 부모님 품 안에서 독립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불과 우리 사회만의 문제일까요? 거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도 있었고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흐름이 우리의 사업 환경이 그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태돼 가고 있는 겁니다. 점점. 자, 그래서 이제 교육이 점점 바뀌고 있어요. 이런 네트워크에 대한 것들이 학교 교과서에 나오고 있죠. 네,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받는 어떤 유통 마진이 없어져서 우리가 조금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다. 이거는 왜 교과서에 실리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결국은 네이버예요. 카카오톡인 거예요. 그렇죠. 온라인 쇼핑이잖아. 온라인 쇼핑. 직접 내가 매장을 가지 않고 그대로 살 수 있는 거. 애들이 너무 잘하죠 요즘. 그런 애들이 구조를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온라인 쇼핑몰이다 이러면 우리는 어때요? 나가서 얘기하면 야 그거 다단계잖아. 그거 하면 사람 있고 돈 있고 친구 있고 야 너 그거 하면 안 돼 막 그래요. 결국은 기득권들이 우리 어떻게 보면 자라나는 새싹들의 교육을 짓밟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는 계속해서 성행이 될 거예요. 왜? 그들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말하기 때문에? 물론 맞습니다.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 하는 분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온라인 쇼핑, 특히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왜? 사람과 사람을 이어가는 이 기술은요 AI가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요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빌 게이츠가 인터뷰한 내용을 좀 갖고 와봤어요. Employment already right now, and sometimes it seems a little soft. It's gotten a little softer. Do you think that's a function of AI? Maybe not to date, but 2 years from now, 4 years from now, particularly in the white collar area, yes. The world will be more efficient. That'll free up resources to do other things. As robots come along, then you'll see the same thing over in the blue collar space. As autonomous driving comes along, you'll see that in that particular vertical. 자,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화이트 컬러, 블루 컬러. 화이트 컬러가 이제 사무직 같은 거예요. 그리고 블루 컬러는 현장직인데 불과 몇 년? 옛날같이 뭐 20년, 30년, 100년도 아니잖아요. 2년, 4년이에요. 2년, 4년 안에 앞으로 그런 직업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변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AI가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업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항상 여기는 비즈니스하러 오는 거잖아요. 정말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의 2년 뒤, 4년 뒤, 10년 뒤에도 내가 지금처럼 따뜻한 밥을 먹고 살 수 있을까? 너무 극단적이긴 한데 저는 항상 그런 불안감을 안고 살아요. 앞으로 뭘 해야 되지? 뭘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될까? 우범희 대표는 항상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야 우리 노후에는 편하게 지금 고생하자. 네, 지금 세상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넉넉고 있다가는요 점점점 도태돼요. 요즘 TV만 봐도 리모컨 컨트롤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 집에서 넷플릭스 로그인도 못하세요. 구독해주면 뭐예요? 볼 줄을 몰라요. 재밌는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 여가 생활을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이런 디지털화 돼가는 사회에서 이런 데 발을 맞추지 못하면 결국은 뭐예요? 점점점 도태되다가 그냥 아무것도 못 누리고 노후를 맞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플랜 C죠. 네, 플랜 C로 엔잡러가 된 거예요. 힐리를 선택했어요. 힐리를 선택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주업이 힐리가 됐고 부업이 이제 자영업이 된 거죠. 그리고 원래 본업이었던 건 사표를 내고 나왔습니다. 네, 가볍게 던졌어요. 너무 가볍게. 네, 월급이 230만 원.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힐리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이 두 분이 공동 창업주이시고 간단히 보면 마커스 슈미케라는 분이 타임 웨이버를 먼저 설립을 했다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2019년도에 힐리를 설립했다. 그래서 이 크리스티안 하퍼분 보면 힐리 설립자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마커스 슈미케가 타임 웨이버라는 기업을 먼저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크리스티안 하퍼를 만나서 힐리를 설립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왜 그럴까? 자, 이분은 발명가이자 연구가예요. 이분은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진 펀드회사를 운영하는 자산가입니다. 사업가예요. 그래서 사업가가 발명가한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힐리가 탄생을 했고요. 자, 타임웨이버를 빼놓을 수는 없는데 이 타임웨이버는 여러분들이 그냥 구글에 검색해봐도 이렇게 독일의 의료기술 제조업체라고 나와 있고 미국에서 기업을 평가하는 굉장히 100년 전통된 기관이 있어요. BBB라고. 거기 입력해보면 A+ 등급을 받는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맥도날드가 등급이 어떨 것 같아요? B예요, B. 얘가 A+예요. 맥도날드보다 더 안정적인 기업인 겁니다. 자, 이 타임웨이버는 독일에서 시작했지만 전 세계 50개국에 지사를 하고 있는 굉장히 큰 글로벌 기업이에요. 그래서 BBB에서 A라는 등급을 받은 것 같아요. 네. 간혹 그런 분들 있죠. 뭐 우리 경락 분석하다 보면 아, 독일 놈들이 뭘 알아서 경락 분석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라고 그러는데 이 전 세계 50개국의 의료진들이 프로젝트를 맡아서 네,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고요. 특히 여기 크란칠린성에는 네, 임상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웨이버, 힐리 이 기술들은요 국내 정말 많은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이 있어요. 방판, 정말 뭐 발바닥 올려놔서 하는 고주파 기계부터 막 전류 흐르게 하는 특히 이런 양자물리 치료 기계들 너무나 많습니다. 다만 제가 단연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임상기관이 타임웨이버처럼 없어요. 네, 그리고 자료 보시면 임상이라기보다 논문을 인용해서 기술을 그냥 개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이거를 판단할 기준이 없는 거예요. 명확히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힐리 프로그램들은 모든 프로그램이 임상센터를 거쳐서 프로그램이 나오기 때문에 안전하게 쓰셔도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한국이 오픈되고 그 뒤로 일본이 오픈됐는데 큰일 났습니다. 일본이 한국 매출을 뒤엎었어요. 일본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터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 네, 우리 2026년 파이팅 네, 같이 외쳐보시길 바라겠어요. 자,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횟수가 지금 1억 회를 돌파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네, 대한민국 인구 5천만. 그럼 지금 저 밖에 그 무수히 많은 자동차들 운전기사분들 다 양손에 힐리를 차고 있는 거예요. 저 롯데타워에 있는 사람들 네, 양손에 힐리 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많은 인원이 전 세계적으로 네, 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50개 국가에 오픈이 됐었는데 저희가 이번 2026년 상반기에 발표했죠. 많은 나라들이 추가로 오픈이 됩니다.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나라 하나 오픈하는데 막 어마어마한 공을 들여서 오픈하잖아요. 근데 저희 16개국 동시에 오픈이 돼요. 총 16개국입니다. 그러면 약 60여 개 국가에 힐리가 오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장점이 하나 있죠. 뭐예요? 이 힐리는 썩지 않아요. 네, 쟁겨두고 몇 년이고 네,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만한 사무 공간만 있어도 워낙 컴팩트하기 때문에 네, 어떤 부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스킨케어라든지 건강식품 업체들은 어때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유통기한이 다가오면 회사가 떠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가 나와요? 갑자기 1+1, 2+2 막 이런 게 나오죠. 그런데 우리 힐리는 네, 프로그램을 유통기한이 없는 디바이스와 프로그램을 유통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훨씬 확장 속도가 빠르고 기업이 안정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지사가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확장이 될 수 있는 거고 가장 특별하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죠. 몇 명? 2,500명이에요. 전 세계 50개국에서 2,500명의 의사, 물리치료사, 심리치료사 등등이 이 힐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타임웨이브에서부터 프로그램 받아서 환자들을 케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힐리를 산다는 건 결국 뭘 사는 거다? 이 사람들의 시간과 노력을 사는 거예요. 그걸 힐리라는 프로그램이 뭘 해주는 거예요? AI가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 많은 방대한 양을 싹 통계내 가지고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그렇죠?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클래스 2A라는 유럽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의료기기 인증서를 받았고요. 여기 보면 뭐 심전도, 진단 초음파, 자기공맥 영상 시스템 등과 같은 등급의 의료기기예요. 이 클래스 2A라는 등급은. 자, 여기 클래스 2A라는 의료기기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다 사람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럼 힐리도 결국 뭐예요? 사람을 분석하는 의료기기인 거예요. 그리고 미국, 중립국가, 아시아 국가 등등에서 의료기기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굉장히 안전한 기계다 말씀드리고요. 자, 결국은 이 힐리가 흘러온 그 타임 라인을 좀 보면요. 자, 2007년도에 타임웨이버를 이 클란칠린성에서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연구를 해요. 어떤 연구? 휴대화 연구를 한 거예요.
기존에 환자들이 누워있고 이렇게 복잡한 선을 가지고 1시간 동안 누워있어야 돼요. 욕창 생기겠어요. 네. 그리고 치료 비용이 한 4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만 받는다 해도 한 달이면 얼마예요? 160만 원이에요. 너무 고가 비용에다가 내가 시간도 내 시간을 거기다 할애해야 되니까 기회비용으로 따지면 너무나 터무니없고 불편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마커스 슈미케가 타임 웨이브 홈, 말 그대로 집에서 좀 편하게 환자들이 쓸 수 있게 기계를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 대표님들 가방에 이게 들어가면 다른 거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너무 커요. 손에 쥐고 있으면 약간 망치 같은 느낌? 누구 때려도 쓰러질 것 같은 정도의 느낌이에요. 옛날 우리 걸면 걸리는 걸리고 막 이런 무전기 같은 거 있죠. 딱 그 정도 크기거든요. 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그때 누가 나왔다? 크리스티안 하퍼가 나온 겁니다. 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타임웨이버 홈이라는 휴대용 기가가 나왔는데 인기가 없어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 뭐예요? 마이너스야. 실패한 거잖아요. 프로젝트가 실패했어. 울고 있는 거예요. 돈도 없고 어떡하지? 그럴 때 크리스티안 하퍼가 3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면서 힐리 디바이스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이 힐리 디바이스 이뻐요? 갸웃하죠? 충전 어때요? 불편하죠? 요거는 저희가 스폰서님도 같이 만났어요. 우리 신종민 스폰서님 처음에 독일 CEO들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그 CEO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거 너무 구리다. 이거 디자인 좀 바꿀 수 없어? 충전단자, 야, 누가 요새 오핀 써?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와 있으니까 이미 이렇게 나와 버렸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뒷배경이 뭐냐면 하나는 못 만들어요. 공장에 종이컵도 하나만 제조해달라고 하면 누가 안 만들어주죠. 그쵸?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000개를 찍어서 50개국에 뿌려본 거예요. 임상을 한번 해봐야 되니까,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근데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왜? 우리는 긴가민가지만 이분들은 어때요? 일단 기계 하나 사면 평생을 쓴대. 돈에서도 너무나 가성비가 좋은데, 내가 친구랑 떠들다가도 잠깐만 똑딱 괜찮아 말해 이제, 뭐 이런 거죠. 우리는 긴가민가인데 기존의 환자들은 어때요? 완전 혁명인 거예요. 진짜 그냥 아이폰 나온 것처럼 새 세상이 열린 거야. 손 안에 컴퓨터가 있는 것처럼. 손 안에 누가 있어요? 닥터 뉴노니나가 있는 거예요. 내 손바닥 안에. 그러면서 소문이 엄청 빠르게 나면서 디자인은 바꿀 새가 없었던 거예요. 다만 이 디자인은 앞으로 바뀔 수 있다 없다? 있겠죠. 더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 크리스티안 하퍼가 투자를 하면서 힐리라는 게 나왔는데, 자, 이 사람은 사업가예요. 그렇죠? 300억을 투자했어. 전문 용어로 투자한 다음에 받는 걸 뭐라 그래요? 뽕을 빼야죠. 뽕을 빼야 되잖아요. 녹화 중인데 너무 저렴하게 말하고 있네요. 자, 300억을 투자해서 투자금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기존에 있던 환자들이 예를 들어서 중증 환자가 아니면 이런 신경도수 치료를 받을 기회가 별로 없겠죠. 확장성이 너무 느린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기보단 좀 매니아층만 쓰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수 속도가 느리겠죠. 그래서 뭘 했다? 온라인 채널 그냥 하나 열어버린 거예요. 힐리월드 네트워크의 탄생이 여기서 탄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다른 네트워크, 타 네트워크 회사들 있죠. 뭐 건강식품이라든지 스킨케어 회사들과 출발점이 좀 달라요. 기존의 환자들을 치료하던 기업에서 온라인 채널을 연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의료기구가 런칭이 안 되는데 네트워크 채널로 온라인으로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확산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유럽에서 힐리 워치도 나왔었고요. 자, 요거 하나 말씀드리면, 자, 기존에 있던 병원에서 쓰던 제품을 휴대화 시키면서 작업이 하나 들어가요. 어떤 작업이 들어갔냐면, 기존에 힐리 앱은 14만 가지의 주파수를 갖고 있어요. 그것을 조합해서 처방을 하고 사람들을 이제 케어를 한다면, 우리가 기존에 있던 타임웨이버 기계는 3억 정도 되는 기계예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14만 가지야. 의사들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니까 그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지만 개인은 어때요? 이런 지방 갖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14만 가지, 이 중에 한 200가지만 있어도 죽을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50개국 환자들의 통계를 봤더니, 치료하는 의사들의 통계를 봤더니 가장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 200여 가지를 이 힐리 안에 담아놓은 겁니다. 사실 얘는 뭐예요? 껍데기예요. 껍데기. 사실은. 그럼 이 200개가 어디 있어요? 클라우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뭐 진이라든지 SK 브로드밴드, IPTV들 다 갖고 계시죠? 없는 집 없죠? 그 기계예요. 그 기계에 영어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중계기예요. 클라우드에서 프로그램 다운받아서 TV로 전달해주는 그냥 메신저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힐리도 그냥 그 메신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출력할 때마다 다운받아서 나한테 돌려주는 기계이기 때문에 네, 훨씬 컴팩트하고 정보는 더 방대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힐리월드 코리아까지 오픈이 됐고요. 신제품들이 출시되고 시크릿이라든지 엘리먼트라는 스킨케어와 건강식품까지도 런칭이 됐어요. 자, 의료기기 회사에서 굳이 스킨케어랑 건강식품 런칭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드렸죠. 사업가예요. 확장시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이 힐리를 사랑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본도 마찬가지예요. 소비자가 늘어나야 회사의 자본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크릿스파라든지 엘리먼츠라는 이 브랜드를 탄생시킨 겁니다. 자, 그 중에 잠깐 말씀드리면 시크릿이라는 브랜드는 사해바다에 있는 소금과 머드로 만드는 거예요. 자, 소금과 머드로 화장품을 만드는 기술 아무나 따라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소금과 머드를 우리 몸에 맞는 스킨케어화 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여기서 뻘에서 갯벌 하나 떠다가 집에 가서 일주일 놔두면 썩어요. 그쵸? 소금 그냥 바르면 어때요? 화상 입어요. 따가워서. 자, 그래서 이것들을 스킨케어화 시키는 기술이 로레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염색약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다들. 전 세계 1위 화장품 제조 기업이에요. 프랑스에 있는. 그 기업이 이 소금과 머드를 가지고 스킨케어화 시킨 게 이 시크릿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처음 듣는 분들은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하지만 뭐 람콤, 키엘, 입생로랑보다 윗등급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시크릿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물방울, 디올 모양이 있었고요. 컴팩트는 입생로랑이랑 똑같았어요. 왜? 공장이 같으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시크릿 솔트 얼마에 사용하고 계세요? 우리 그 스크럽 솔트 한 38,000원 하죠. 제주 중문면세점에서 제가 57,000원 줬다가 반품했어요. 비싸서. 달러로 적혀있으니까 얼마지 하고 사서 결정했는데 57,000원이고요. 반품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것도 저예요. 미용실 모르는 동네 미용실 돌아다니면서 앞머리 자르다 보니까 이렇게 머리가 네. 여러분들 뭐 우리 정준 대표님도 그래서 머리 잘라진 거 아니에요? 자, 미용실 리크루팅 하면 저렇게 머리가 짧아집니다.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베트남에 시크릿 제품들 팔고 있는데, 자, 솔트 스크럽 11만 4천 동이에요. 얼마냐면 한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예요. 이 친구들 한 달 월급이 지금은 좀 올랐을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엔 30만 원이에요. 이거 하나 사면 월급의 3분의 1이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거의 베트남에 사는 VIP들만 쓰는 화장품이에요. 비싼 이유를 아시겠어요? 자, 이 앞인가? 그 페이지가 안 들어갔네. 여기 있다. 네, 시크릿이라는 제품은 5,000년 동안 바닷물이 들어와서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해수면이 일반 바다보다 낮아요. 특이한 지형 때문에. 그래서 바닷물이 들어오는데 증발해서 말라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형 특성상 수증기층이 발달돼가지고 계속 그 안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이 살 수 없는 바다 사해라고 하는데 생물은 없지만 뭐가 많다? 광물에서 계속해서 쌓여있는 미네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해바다 여기 가보면 이렇게 우리가 해수욕하는 게 아니고 휠체어 타고 들어가서 앉아있어요. 관절염, 피부질환자들이 거기서 케어를 받고 가는 천연 스파, 자연 치유 스파가 가능한 곳이 이 사해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사해바다 소금과 머드로 제품을 만드는 게 어디다? 시크릿이에요. 기술력은 어디서 왔다? 네, 로레알에서부터 온 굉장히 고퀄리티 스킨케어 제품이 지금 한국에만 온라인으로 지금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엘리먼츠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건강식품을 의미하는데요. 자연 원소죠. 단 하나예요. 그냥 6in1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개예요? 10개, 14개, 15, 16, 17, 18, 19, 20, 21 21종의 영양소가 단 하나에 들어있어요.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 약국 같은 데 가보면 어때요? 다 나눠놨어요. 성분들을. 왜 그래요? 많이 사라고. 한 알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아빠, 애들, 나 먹는 거 건강식품 따져보니까 한 8, 9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알에 담았어. 그럼 매출이 몇 분의 1로 반토막 나요? 8분의 1로 반토막이 나요. 기술은 나왔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매출이 줄어드니까. 근데 시크릿은 제약회사인가요?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인가요?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서 런칭을 한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가성비 좋게 먹어라. 저는 운동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이게 가성비가 가장 뛰어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라이프 앤센스 같은 경우는
활력제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딱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이제 나이가 조금씩 올라갈수록 근육이 점점 빠져요. 근육을 지켜주고 생성해주고 회복해주는 성분들이 많이 있고 혈관에 좋은 혈행 개선제도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건 활력제. 그래서 커피 대신 드시면 가장 좋고 이제 천연 카페인이라고 생각하고 드셔도 돼요. 드시면 살짝 이렇게 각성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힐리는 이렇게 탄생이 됐고 계속해서 이제 신제품들이 런칭이 되면서 확장이 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앞에 보시는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예요. 우리가 몸에 착용하는 뭐예요? 옷이죠? 입는 디바이스 시장이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갖고 계신 분 없죠? 네, 스마트링 같은 경우는 좀 대중화되기도 했고, 자,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이게 조금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있어요. 자, 신발 어때 보여요? 멋있죠? 로봇 같죠? 나올 것 같죠? 나왔어요. 나이키에서 나온 신발이야. 이렇게 차고 있으면 종아리로 전류를 계속 흘려보내서 근육을 충전시켜줘서 퍼포먼스를 더 높게 하는 거고, 여러분들 지금 한강 가보면 경찰들이 순찰 돌잖아요. 허리에 로봇 같은 거 차가지고 허벅지에 연결해요. 허벅지에 계속 전류를 흘려보내주면서 근육이 지치지 말라고. 도둑이 여기서 도망가요. 계속 쫓아가는 거야. 안 잡아도 돼요. 쟤 지칠 때까지 쫓아가는 거야. 그리고 머리 위에 뭐가 떠 있어요? 드론이 떠 있어요. 그 기사들 많이 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 형태가 우리는 모르지만 이미 대중화되고 있어요. 점점. 자, 이걸 모른다는 건 세상에서 조금씩 도태돼 가고 있다는 거죠. 즐길 건 너무나 많은데 이거 가만히 하고 그냥 몇 걸음 걸어 다녀도 훨씬 살이 많이 빠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심지어 어제 이거 올리려고 그랬더니 우범 대표가 이상하다고 올리지 말라 그랬는데, 네, 방구만 잘 끼면 돼. 질병 감자는 방구 팬티도 출시가 됐습니다. 가스를 측정해가지고 뭐예요? 결국은 가스의 아주 작은 입자, 정말 양자 단위 같은, 네, 우리가 말하는 그 단위를 측정해서 이 사람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거죠. 자, 2027년은 잠자는 동안 일하는 디지털 트윈. 무슨 말이냐면 내 자아를 로봇이 복사하는 거예요. AI가.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것처럼 일을 하는 거야. 심지어는 그럼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도덕적인 판단도 나와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야. 결국 내 분신이 생기는 거죠. 편하기도 한데 무섭기도 해요. 자,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이미 천조 시장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 천조 시장을 어디다 비교할 거냐? 여기 뷰티 시장이에요. 오늘 머리 안 감고 온 사람 있으려나? 있어도 손 이빨 안 닦고 오신 분, 그쵸? 누구나 머리 감고 이빨 닦는 시장이 천조 시장이에요. 그냥 누구나 하는 시장처럼 똑같은 시장이 천조 시장인 겁니다. 근데 K-뷰티 굉장히 유명하죠. 자, 10조 시장이면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국내 시장은 몇 조?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2조 시장이에요. 그래서 저런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은 문외한 거예요. 이미 글로벌적으로는 머리 감듯이 쓰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몸에 하나씩 기계는 차고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이 조금 이 시장이 뒤처져 있어요. 다만 우리는 힐리로 누구보다 먼저 지금 시작을 하게 된 거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나가서 뭔가 알릴 때 조금 낯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당연한 거예요. 아직 국내 시장이 작기 때문에. 근데 이 국내 시장이 나중에 10조 시장이 된다. 그럼 몇 배? 5배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수당이 적어도 5배는 성장할 거예요. 언제? 네, 30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많이 벌어두셔야 돼요. 지금 10만 원 벌면 이때 가서 50만 원 버는 거고, 지금 100만 원 벌면 이때 가서 500만 원 버는 거예요. 지금 1000만 원 벌면 이때 가서 5천만 원 버는 겁니다. 다들 감이 안 오나요? 아니면 제가 산수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다들 너 틀렸어 하는 표정인데 아니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읽어놓으면 그때 가선 누구나 그냥 머리 감듯이 이빨 닦듯이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누구나 하나씩 차고 다닐 거예요. 근데 힐리의 장점은 뭐예요? 일단 임상센터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시작한 기업이 아니에요. 20년, 30년 동안의 환자들의 데이터, 그렇죠? 2,500명의 의료진이 어떤 머리를 사는 거죠. 그래서 신규 업체들이 튀어나온다 해도 절대 경쟁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제가 힐리를 선택한 이유예요. 자, 제품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드리고 갈게요. 우리 힐리를 실행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블루, 핑크, 무지개 어플이라고 많이들 하시죠? 네, 의사, 간호사, 이건 말 그대로 어드바이스. 요거는 레시피라고 보시면 돼요. 몇 명? 2,500명의 의료진이
그들의 레시피를 갖고 있는 거죠. 뭐 치매, 감기 이러면 거기에 적합화된 프로그램들을 검색해 볼 수 있고요. 다만 저는 분석을 통해서 나온 추천 프로그램을 이 핑크어플로 실행하는 걸 더 권장을 드립니다. 자, 우리 힐리 디바이스에 대한 특징 중에 하나가 개별화된 미세전류 주파수란 이름을 쓰고 있는데 조금 낯설죠. 그래서 요즘 대중화된 언어로 좀 바꿔보려고 해요. 개별화된 신경도수 뭐 이런 걸로. 여러분들 한의원 가서 침 맞고 이렇게 집게로 찝고 전기 찌릿 들으죠. 그런 것들이 다 신경도수 치료 프로그램이에요. 뇌파, 심전도, 근전도 이런 거 다 미세전류를 측정해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힐리에서 특허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 개별화된이에요. 각자에 맞게. 예를 들어서 대표님들이 한의원 가서 침을 맞았어요. 팔에. 여기다 딱 맞았어. 내가 오늘 팔목이 아파서. 똥을 놓고 갔는데 잠결에 내가 이렇게 움직여버린 거예요. 그럼 어때요? 찌릿하죠. 채널을 맞춰놓고 간 거예요. 한의사가 와서 그쪽으로 생체 전류, 기가 잘 흐르게 하고 갔는데 내가 채널을 틀어버린 거야. 잡음이 나는 거예요. 라디오처럼. 근데 얘는 라디오 디지털 기기가 아니니까 소리는 안 나지만 통증으로 느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한의사가 다시 와서 다시 꽂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한의사 있어 없어요? 없죠. 우리 힐리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야. 자, 맞춰놨어. 틀었어. 튼 대로 다시. 남자야 여자야. 키, 체중 이런 거 다 그 사람에 맞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맞게 개별화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타임웨이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50개국 환자들을 치료했던 그 데이터를 AI가 이용해서 요시다 미치에 사장님한테 맞게, 신미주 대표님한테 맞게, 양민준한테 맞게 각각 프로그램을 세팅해 주는 거죠. 그게 힐리가 가진 특허 기술이고 다른 회사가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이 여기 있습니다. 자, 요거 힐리 전달하다 보면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의사하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산재 처리 받고 지금 한국에 와서 하고 계신데 그분하고 잠깐 통화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런 기계 많은 거 알죠? 그래요. 알죠. 다만 저희 기계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두 분은 91년도에 가장 똑똑했던 두 분이에요.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들. 근데 91년도에 가장 똑똑했던 두 명인 거예요. 이 두 분이 논문을 썼어요. 우리 몸에 미세전류가 흘러요. 없으면 죽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호전달이라든지 세포 활성, 재생, 치유 등의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논문에서 봤더니 이런 장점들이 있더라. 그 중에 가장 확연하게 보여지는 게 ATP 생성 500% 증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5배죠. ATP가 뭐냐면 우리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근육세포예요. 여기 빨간색 점점점 나오는 거 보이세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에너지, 열이에요. 열. 그럼 이 미토콘드리아는 결국 뭐예요? 열을 내는 애들이에요. 자,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 보면 이런 모터가 돌아가죠. 이 모터를 돌아가게 하는 연료, 경유, 휘발유, 아니 ATP, 아데노신 3인산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연료가 와서 모터를 돌아가게 하는 건데 연료가 바닥났어. 그럼 모터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심장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연료가 다 바닥났다. 그럼 뭐가 와요? 심장이 멈추는 거예요. 자, 우리 최종미 대표님이랑 저랑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있는데 대표님 한 10개 했더니 후들후들거려. 저는 막 20개 하고 있는데 무슨 차이예요? 이 모터 숫자의 차이예요. 남자는 훨씬 많아요. 그리고 저장 탱크도 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런 연료를 채우는데 뭘 해야 돼요? 어떤 행위를 해야 돼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음식이 바로 충전이 되나요? 안 되죠. 최대 48시간이 걸려요. 뺑뺑뺑뺑 돌다가 필요한 데 가서 채워지는데 48시간이 걸리는데 아까 논문 결과를 봤더니 미세전류는 어때요? 즉각적으로 5배 빠르게 충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최종민 대표님이 10개에서 후들거리는데 이상하게 11, 12, 13, 14, 15개까지 하게 되는 거야. 그럼 뭐야? 내 한계를 뚫었죠. 그러면 몸이 점점점 성장을 해요.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 이 미세전류 치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ATP가 빠르게 충전이 되면 당연히 순환이 5배 빠르게 되는 거죠. 염증이 줄어들고 통증이 줄어들고 부종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셀레베랜드 클리닉 보시면 건물이 굉장히 크죠. 이거 쌍용에서 지었다고 해요. 네, 이 어마어마한 병원에서도 뭐라고 하고 있냐? 아까 그 논문을 인용해요. ATP량을 최대 5배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사비르라는 독일에 있는 굉장히 전통이 있는 병원에서도 이렇게 눈에 시력 교정에 쓰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미세전류를 통해서 신경세포가 깨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죽은 세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금이 대표 몸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아서 이명까지 왔고 이명이 좋아지는 찰나에 청력을 잃었어요. 잘 안 들려요. 삑삑삑삑 이거 있죠. 이거 안 들려. 이거 그 차량 깜빡이 소리 안 들려요. 근데 불과 2달 전에 비밀번호 4자리 중에 2자리가 들리는 거야. 띡띡이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는 거. 이거 원래 소리 났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너 이거 왜 못 들어 할 수는 없잖아요. 맨날 틀리거든. 안 들리니까. 자기 눌렀다고 누르는데 소리가 안 나면 안 눌러지니까 다시 누르는데 본인은 몰라. 그럼 맨날 집에 들어갈 때마다 한두 번씩 하다 들어가요. 그럼 뒤에서 기다리고 있지. 근데 요번에 들은 거야. 근데 다음날 또 안 들려요. 근데 거기서 얻는 희망은 뭐냐면 좋아지고 있나 보다. 시각세포가 살아나듯이 손상됐던 청각세포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건강해지는 미세죠.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한의사분이 저희 연락 와서 미팅 간 건데 요즘 진맥을 이렇게 기기가 봐요. 그리고 원장실 들어가면 이렇게 12경락을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이거 뭐예요? 심장마비 쓰러지면 심전도를 딱 이렇게 보여줘요. 자, 여기 안 좋네요. 부정맥입니다. 땅땅땅. 저는 알아요. 왜? 저희 어머니가 부정맥으로 몇 번 심장마비를 쓰러지셨거든요. 근데 가면 그냥 이거 보여주고 자, 여기가 안 좋아요 라고 해요. 근데 안 좋다고 얘기하는 그 기준은 어디 있어요? 이 회사에 있는 거야. 자, 심장마비로 쓰러져 심전도가 안 좋아라고 하는 그 기준은 어디 있다고요? 그 심전도 만든 회사. 힐리도 똑같은 거예요. 타임웨이버가 가진 통계를 넣어보고 벗어난 것들을 어디가 안 좋네요, 어디가 안 좋네요를 이제는 그림과 글로 간편하게 어플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힐리의 기술입니다. 자, 여기 보면 뭐 소화불량, 위염, 역류성 식도염, 뭐 식중독, 뭐 간열, 뭐 대맥 염증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힐리에 다 있는 거예요. 네, 여기 가면 병원에 가면 이렇게 패치를 붙이고 환자들을 진맥을 해요. 어디가 아프냐고 안 물어보고 기계를 돌려서 지금 안 좋은 데 있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야. 자, 이 기계 어디서 많이 봤죠? 근데 얘는 어때요? 커요. 타임웨이버랑 비슷해요. 처음에 나왔던 기계.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손목에 차고 다니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힐리가 가진 기술은 결국은 우리 몸에 있는 생체 신호를 읽어내서 통계를 바탕으로 다시 리밸런싱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과 케어가 가능한 제품이에요. 굉장히 혁명 아닌가요? 그렇죠. 내 손 안에 있는 뭐 주치, 내 손 안에 있는 허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디바이스에 대해서 몇 가지 조금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하면, 자, 하이웨이브 지금 다들 차고 계시죠? 기존에 우리가 힐리 프로그램은 헤르츠를 이용해서 킬로헤르츠까지 올라가는데 이 하이웨이브는 4.97메가헤르츠를 씁니다. 3메가헤르츠 이상부터를 고주파라고 해서 이 하이웨이브는 뭐다? 휴대용 고주파 기기예요. 자, 이 고주파가 하는 일은 뭐냐면 캐리어 주파수라고 하는데 우리 몸의 가장 친화적인 헤르츠, 우리 몸의 가장 친화적인 진동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왜 팔찌전극 차거나 그러면 찌릿찌릿거리죠. 그게 좋은 게 아니고 몸에서 살짝 저항하는 저항값이에요. 그런데 이 4.97메가헤르츠를 쓰면 그 몸의 저항값 없이 그냥 우리 몸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받았던 어떤 케어가 훨씬 더 깊고 원활하게 온몸에 흘러갈 수가 있는 거죠. 자, 팔목에 팔찌 밴드 찼어. 찌릿찌릿하는데 발끝까지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하이웨이브는 간다는 거죠. 발목에 차고 있어도 머리 끝까지, 이마에 대고 있어도 발톱의 때까지 이렇게 진동을 줄 수 있는 게 이 하이웨이브입니다. 몇 번 웃음 포인트가 있는데 안 웃긴 거죠? 자, 맥킬리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는 맥동 전자기장애를 쓰는데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더 자세한 건 돌아오는 3월 1일 줌에서도 맥킬리에 대한 강의를 좀 해드릴 건데, 자, 기존에 있던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기존의 힐리는 양자 센서 하나, 자, 얘는 주파수 센서가 2개라고 보시면 돼요. 특정한 주파수 2개가 튕길 때 물리학적으로 과학이에요.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전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정자기장이 발생되면서 저는 공간청정기라는 말도 써요. 저희 공기청정기 있죠. 맥킬리는 공간청정기예요. 그리고 전자기장이라는 게 결국 자기장이죠. 이 자기장이 우리 몸에 갖다 댔어. 그럼 우리 몸에 뭐가 있어요? FE, 철분. 철분의 순환을 도와줘요. 그래서 통증과 부종을 빼는데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물의 전사에서 먹을 수 있는 워터 프로그램, 공간을 케어할 수 있는 공간 청정 케어 프로그램들이 있는 게 이 맥킬리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힐리와 하이웨이브는 육체에 직접적으로 전류를 생성해서 보내주는 거, 그리고 코일과 맥킬리는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면서 나를 케어해주는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육체 케어는 저는 힐리와 하이웨이브를 추천을 드리고 약간 멘탈이나 공간 또는 보이지 않는 어떤 무의식적인 부분들은 코일과 맥힐리를 좀 추천을 드려요. 물론 다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건 우범희 대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었는데 자, 이때 저희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NK세포 활성도를 한번 테스트해 본 적이 있어요. 정상 구간이 500인데 62.9예요. 이 NK세포가 뭐냐면 암세포들을 잡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정상 구간보다 낮으니까 당연히 염증이 올라가면서 손이 풍선처럼 부어 올라요. 관절이 안 꺾어지는 거야. 근데 이게 부으면 그냥 부으면 되는데 관절이 벌어지면서 손가락이 돌아가요. 그래서 이 류마티스 환자들 이번 우리 성장 캠프에서도 그 스피치 하셨잖아요. 자기 너무 죽고 싶다고. 근데 옆에서 볼 땐 그냥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거든요. 근데 1에서 10까지의 통증을 사람이 느낄 수 있다고 하면 10이 불에 타 죽는 고통인데 류마티스 환자들이 9래요. 칼에 찔려서 죽는 그 고통이래요. 그래서 엄청 아파하는데 당연히 NK 수치가 낮아지면서 손이 부었죠. 일주일 동안 면역 관련 프로그램을 계속 돌렸더니 몇이 나왔냐? 2000이 나온 거야. 이때가 24년도 1월. 제가 이때부터 비즈니스를 시작합니다. 지금 몇 년 됐어요? 2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힐리를 시작하고 2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6천만 원, 1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년, 4년 뒤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자, 어쨌든 제가 저희 이제 우범희 대표의 비포 애프터를 가지고 이제까지 이 자리까지 오면서 이렇게 사업 설명을 했고 이거는 2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볼 때마다 이래요. 사람들이 다 어마어마한 이제 검사 수치죠. 자, 몸에 안 좋은 사람만 쓰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자, 2022년도에요. 결혼하고 이제 74kg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밤마다 야식을 먹었더니 97kg까지 올랐어요. 제가 우범희 대표를 계란술사라고 하거든요. 밤마다 이상한 계란 요리를 해와요. 너무 맛있는데 다음날 똑같은 요리 절대 안 나온다? 이상하죠? 네. 자, 엄청 많이 먹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뭘 보시면 되냐면 체중이 낮을 때는 당연히 골격근량도 낮아요. 체중이 늘면 왜 근육이 늘어요? 몸이 무거우니까. 이거를 지탱을 해야 되니까 근육이 같이 늘어나는 건데 자, 살이 찌면서 근육량이 올랐죠. 그럼 살이 빠지면 근육도 빠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2025년 7월, 8월, 9월 석 달 동안 임상을 한번 내봤어요. 다이어트를. 자, 체중이 97kg에서 90.3까지 거의 한 7kg가 빠졌죠. 근데 여기 보니까 체지방량은 쭉 지금 거의 9kg가 빠졌는데 골격근량이 몇 킬로예요? 거의 1.5kg가 늘었어요. 그런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근육 1kg은 약 3천만 원의 기회비용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근육 1kg를 늘리는 게 그만큼 너무 힘들고 근육이 1kg가 늘어나는 건 몸이 엄청 건강해지고 있다는 건데 이때 한 거 없어요. 그냥 밤에 술 끊고 3개월 동안 피트니스만 주구장창 돌렸던 거죠. 자, 이렇게 건강한 사람은 더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굳이 아픈 사람만 찾지 마세요. 그냥 나 멀쩡한데 야, 너 턱 밑에 살 좀 있으니까 이거 해 라고 말하면 돼요. 건강한 사람도 써야죠. 야, 너 보니까 눈썹이 좀 떨리는 것 같은데 이거 써봐. 네. 굳이 우리가 너무 중증 환자들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밖에 있는 누구나한테 권유할 수 있게 이렇게 임상 자료들 여러분들 하나씩 갖고 계세요. 자, 이분은 저희가 파킨슨이 굉장히 심하신 분이에요. 제가 영상을 자주 보여드렸으니까 그냥 사진으로만 보이는데 여기 앉으셔가지고 손을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이거 빨리도 안 되네. 그리고 반대 손에는 피자 한 조각 들어가고 피자 이렇게 들고 계신데 먹으면서 입에 다 묻는 거예요. 손이 떨리니까. 그리고 근육이 안 받쳐주니까 씹지도 못해. 그래서 굉장히 좀 허약하고 살도 많이 빠지셨었을 텐데 3개월 지나니까 좀 찌셨고 불과 2주 전 안 아파야지. 그게 잘 보내주고 했다고 응급실에 불러가서 두 번만 잡으러 200만 더 나오고. 네, 말씀드렸죠. 고민하지 마. 너 고민하다가 응급실 실려가면 이틀 밤 자고 나면 200만 원. 근데 우리 웃으면서 듣는데 이분들은 이게 현실인 거예요. 왜? 갑자기 쓰러졌어. 그럼 어디로 가요? 중환자실로 가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기저질환들이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서 응급실 가면 바로 중환자실로 가서 괜찮아도 그 수치가 내려갈 때까지 치료받고 나오니까 돈이 200만 원 나오는 거야. 그래서 고민하는 분한테 이 말 하는 거예요. 야, 너 고민하다가 쓰러지면 200만 원 나오니까 그냥 하나 사. 그래서 샀어요. 200만 원도 아니고 그때 470 샀나? 그랬을 거예요. 굉장히 저희 이제 팀의 마스코트가 돼가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어제는 제가 또 만나 뵈러 갔더니 여기 본사 왔다 가신 거야. 거기 이제 할머니 분들이 계세요.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저희한테 이제 왕자님 공주님 그래요 가면 근데 그 회장님이 가서 본사 갔더니 거기 사람들은 다 대표고 이 두 사람은 스폰서라고 부르더라고. 우리는 여기 원장님 하나만 대표인데 거기는 다 대표님들이 앉아 있다고. 그러면서 앞으로 소칭 똑바로 하라고. 이제 네트워크가 돼가고 계세요. 자, 우리가 이제 끝이에요. 우리가 제가 대표님들하고 지금 소통을 하고 있죠. 어떤 수단으로? 네, 말이라는 언어라는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힐리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세포와 세포, 특히 신경세포를 뉴런이라고 해요. 860억 개의 뉴런, 860억 마리가 우리 몸에 살고 있어. 걔들이 전화를 주고받아요. 근데 우리 귀에는 안 들려. 자기들끼리만 알아듣는 그 언어, 그 언어의 이름이 헤르츠인 겁니다. 결국 이 힐리는 우리 몸의 신경 신호들을 측정을 해서 다시 잡아주는 기계. 그냥 딱 이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누가 그거 뭐예요? 그러면 이거 심전도 근전도처럼 제 몸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는 겁니다 라고 한다든지 살 빠지는 거예요 라든지 여러분들만의 어떤 한마디를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2026년도에도 더욱더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배우고 알릴 수 있도록 함께 하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저희 2026년도 이제 빼박이에요. 빼박. 뺄 수가 없어. 설도 끝났죠. 이제 정말로 2026년도를 시작해야 돼요. 근데 2026년도에 굉장히 많은 좋은 소식들이 또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마케팅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체 시장이 네트워크 시장이 하락하는 와중에 힐리가 굉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 그 성장의 중심에 우리 힐라이프 그룹이 있습니다. 이 힐라이프 그룹이 우리 전국을 이끌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우리 힐라이프 그룹의 시스템이라든지 이 코리아의 시스템을 배우려고 계속해서 컨택을 하는 와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중심에 있는 우리 힐라이프 그룹을 이끌고 계신 신종면 스폰서님을 모시고 애프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프레지던트 신종배입니다. 네, 좋은 강의 해주신 양민준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간결해졌는데요.